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지난해 6월 11일에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서 실질적인 법 적용이 되고 더불어서 3차 개정 작업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김상영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8일부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이 이제 발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서두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한강의 발원지, 적경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 전체 면적이 1.3배에 달하는 면적이 중적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맞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런 규제를 풀어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과정에 급히 만들어져 23개 조문밖에 되지 않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이름뿐인 강원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선 8기 취임한 김진태 도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 전에 강원특별법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강원특별법을 개정하고자 전담 TF 조직을 만들어 노력한 끝에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도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마침내 작년 5월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예.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시행이 된 게 없으니까. 예, 앞으로 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까? 네. 이번에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총 8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강원도 발전을 저해왔던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 혁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강원도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해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구 내에서는 관광단지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농지에 대해서도 과거의 절대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면 4,000명 평방미터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군부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군급식 수의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춘천, 원주, 강릉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특례와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영향 평가 권한 아닙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검증 단계도 많고 한데 이게 지금 권한 일부가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절차인데요. 환경부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에서 보듯이 시작부터 착공까지 총 41년이 걸렸습니다. 그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금년 6월 8일부터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녹색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환경교육시범도시 등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개발과 환경의 보존을 조화를 위한 특례들도 함께 담겼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1차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2차 개정에서 이제 규제 완화 일부가 됐고 이제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준비하는 3차 개정에서 좀 담게 될 텐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최대 현안인데 3차 개정 추진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들과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례들을 담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강원특별법은 한 번의 재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총 17년에 걸쳐 7차례의 법 개정을 거쳤습니다. 네. 저희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끝난 직후에 3차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와 시군, 강원연구원과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13개의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특례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70개 과제, 114개 조문을 만들어서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3차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좀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넣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등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이전 기업 및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바이오 헬스 및 수소산업 육성, 폐강 지역 및 동해안권의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석탄 경석 자원화와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의 특례를 담았고요. 무엇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특례도 담았습니다.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의 특례도 담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차 개정을 하려면 뭐 국회도 그렇지만 정부의 반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른 지역도 좀 특별자치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전북이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각종 특례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집중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동향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처럼 타 시도도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우리 도민들이 원해서 계획하고 이뤄낸 최초의 상향식 특별자치도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타시도와 함께 힘을 합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또 의견이나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들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강원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권한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을 발전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행되는 강원특별법과 관련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림이용징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과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